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리의 저룡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액션 피규어 로보톤 카 시그네처의 페넬로페 마킹 플러스 버전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이 페넬로페 섬광의 하사웨이에 등장을 합니다. 이 소설이 원작인데 조만간 이제 애니메이션, 극장판 애니메이션도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제품 자체는 혼외 판정판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엔가로 26,000엔이죠. 국내에서 따로 예약을 정식으로 받았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킹 플러스 버전이 아니라 데칼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외장 도색이 투톤이 아닌 것은 22,000엔으로 좀 더 저렴합니다. 그렇지만 마킹 플러스 훨씬 더 고급스럽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쪽으로 전 처음에 바로 이걸 구매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설정상 이 미노프스키 크래프트를 탑재하고 있다 보니까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지금 로보톤은 대체적으로 평균 144분의 1 스케일 정도의 사이즈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그 144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엄청 큰 거죠. 심지어 최근에는 HGUC 목업이 공개됐다 보니까 그거 보고 이거 봐도 역시 둘 다 커요. 이러나 저러나 HG 나오면 엄청 큰 애입니다. 그래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8점 줄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전시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커요. 정말 멋있는 애인데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이 페넬로페랑 크시 하면 개인적으로 판넬 미사일이라는 이 아이덴티티가 있는데 크시에는 있었던 판넬 미사일이 얘는 아예 빠졌습니다.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판넬 컨테이너, 미사일 컨테이너도 아예 뭐 개방 자체가 안 되어서 뭐 기믹적인 부분도 조금 아쉽다. 그렇지만 이 외형적인 부분은 진짜 와 대박이에요. 그리고 이 마킹 플러스 버전은 이 카토키시의 신규 일러스트가 들어간 박스 아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화려합니다. 자 보면 이 카토키시 특유의 또 일러스트풍이 확 와닿는 그런 형태죠. 처음에 포장을 열 때 주의할 게 부품마다 이 파츠마다 이렇게 종이가 쌓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도색 부위가 다치지 않게, 마감이 까지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종이가 쌓여 있으니까 깔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로보톤 카 시그네처 페넬로페 살펴보도록 합시다. 멋집니다. 페넬로페 덩치도 덩치지만 디테일이 정말 많아서 저 디자인 개인적으로 정말 이 백조스러운 이 느낌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됐었는데 간만에 꺼내보니까 진짜 멋지긴 멋지네요. 그리고 사이즈도 엄청 큽니다. 참고로 지금 보고 있는 이거 로보톤이다 보니까 약 144분의 1 스케일입니다. 딱 뒷모습을 봤을 때도 뾰족뾰족한 이런 디자인 너무 취향인데요. 해서 144분의 1 하면 퍼스트죠. 딱 이렇게 퍼스트를 갖고 와봤습니다. 같은 144분의 1 스케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퍼스트의 한 1.5배는 더 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이즈가 크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잘 보면은 이 뒤통수 쪽이 딱 이렇게 머리를 감싸고 있는 형태거든요. 저 안쪽에 덕트처럼 보이는 곳, 이게 보이시나요? 머리 위에부터 뒤를 싹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리는 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저게 딱 걸리기도 하고 공간이 좁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 디자인 자체도 개인적으로 좀 취향인 게 마치 GP02 사이살리스를 떠올리게 하는 하얀색 턱, 저런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치 백조 같은 이 디테일이 상당히 전 마음에 듭니다. 이 백팩부터 이어져 온 디테일이고 이 백팩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 그래서 쭉 앞으로 오면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날개가 하나 달리게 되고, 그 앞에는 작은 디테일들, 작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몰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부도 잘 보면은 몰드가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몸통 부분도 데칼 상당히 잘 붙어 있죠. 지금 리뷰하는 것 자체가 마킹 플러스다 보니까 데칼 전부 다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슴 쪽 상당히 도색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보기 좋습니다. 미스난 것도 딱히 없고요. 특히 이런 회색 부분들은 미스나기 쉽상인데, 특히나 이런 라인 같은 거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가슴 역시 안쪽에도 이렇게 도색되어 있는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상당히 잘 되어 있죠. 이렇게 쭉 튀어나온 가슴을 타고 그대로 백팩으로 가보면 거대한 꼬리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위로 솟은 것도 있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것도 있죠. 해서 둘 다 가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엄청나게 큰 가동은 아니지만 이 아래쪽은 지지대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데칼들 상당히 화려하게 들어가 있죠. 특히 이쪽은 에너하임 일렉트로닉스라고 쓰여져 있는 게 인상적이네요. 잘 보면 이 빨간색 포인트는 전부 다 도색되어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미스 났을까, 혹시나 어디 기스가 나진 않았을까, 삐져나가진 않았을까 했는데 그런 거 없었어요. 조금 상당히 깔끔하게 도색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면 작은 부분인데도 이렇게 도색되어 있는 포인트 확인할 수 있고 데칼 정말 많이 붙어 있거든요. 앞에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데칼 많다고 할 리야 그렇지 않습니다. 뒷모습이 진짜예요. 뒷모습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 데칼 다 꼼꼼하게 붙어 있어서 이제 구매자로 하여금 데칼 이쁘네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였고요. 큰 특징이라면 내부입니다. 내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안쪽에 이렇게 거대한 노란색 구조물들이 보이다 보니까 앞뒤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팔 자체는 이렇게 장갑이 덮는 형식이기 때문에 내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팔뚝에는 소형 실드가 장착되어 있고 뭐 메가입자 폭염, 빔사벨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몰드가 가장 살벌한 곳 중 하나입니다. 정말 많은 몰드 가지고 있고 겉뿐만 아니라 속도 몰드가 다 있어서 이런 거 찾아보는 재미도 있어요. 이 프론트 스커트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끝부분 디테일이나 중간중간 데칼 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중간 디테일이나 그리고 이런 아래쪽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쁩니다. 그리고 다리! 각진 허벅지를 지나서 다리 쪽 가장 큰 포인트는 노란 색깔 종아리죠. 추가 파츠. 이 뒤에서 봤을 때도 뾰족한 이런 디테일이 참 보기 좋고요. 안쪽에 어깨처럼 이렇게 디테일이 드러나 있습니다. 상당히 화려합니다. 이 부분 특히 화려해요. 이 뒤쪽에도 몰드도 많고 상당히 화려해서 역시 눈 호강 하나는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아요. 와. 그리고 안 그래도 발이 큰데 다리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작은 발이 하나 더 나 있어요. 약간 지지대 랜딩 기어 같은 느낌이에요. 가동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마킹 플러스 버전이다 보니까 일반 버전과 다릅니다. 자세히 보면 일단 데칼이 붙은 거는 마킹 플러스니까 당연한 거지 라고 할 수 있지만 투톤 도색이 되어 있어요. 스커트만 보더라도 이 내부는 밝은 하얀색이지만 겉은 좀 탁한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다리 쪽 봐도 마찬가지죠. 밝은 부분이 있는가 반면 어두운 부분들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킹 플러스 버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도장을 한번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일반 버전보다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데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가동은 어떨까요? 아까 목 부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일단 목 움직이는 건 솔직히 어렵습니다. 뒤통수가 고정하듯이 이렇게 감싸는 것도 있고 해서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들고 숙이는 거 정도만 조금씩 해줄 수 있고 어깨 부분, 어깨 장갑에 이렇게 기믹이 탑재되어 있어서 앞으로 살짝 빼면 이렇게 장갑 자체가 위아래 가동도 해주고 이렇게 옆으로도 꺾어주기도 하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깨 장갑 자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등 다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일단 가동할 때 팔 확보는 좀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움직이느냐, 일단 공간이 허락하는 한 많이 움직입니다. 심지어 뿌리 부분에 이 가동 포인트가 있어서 아예 프레임 째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동은 참 좋으나 문제는 애초에 이 공간 자체가 그렇게 많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건 조금. 팔꿈치는 이 팔꿈치 아래로 팔뚝이 회전합니다. 해서 이중관절 크게 굽혀지는데 뭐 요런 부분은 크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페넬로페 유닛이 떨어져도 가능한 부분이죠. 대신에 허리, 뭐 사실상 허리 가동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뭐 움직이는 게 거의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좌우로 좀 꺾여준다거나 요런 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꺾이는 것도 있는데 뭐 뒤가 무거워서 이건 뭐 존재하나 마나 같은 느낌? 스커트가 가동하기 때문에 안쪽 스커트까지 움직여서 다리 움직이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드는 것도 꽤 움직일 수 있는데 뒤쪽 스커트 가동하기 때문에 뒤쪽으로도 좀 들어 올릴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장비들이 거추장스러워서 좀 불편한 건 있어요.
그래도 옆으로 드는 거는 굉장히 많이 들어 올려집니다. 그리고 무릎 종아리에 역시 파츠가 있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진 않을 것 같은데 이중 관절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여보면 딱 90도 정도가 한계인 것 같죠? 발목은 다른 곳에 제약을 크게 받는 건 아닙니다. 움직일 때 딱 진짜 정말 단순하게 접지 가능한 수준만 움직이고요. 그래도 발바닥 앞으로 꾹 하고 굽혀지는 형태라든가, 그리고 이 발목 자체가 관절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라든가 굉장히 좀 유연합니다. 특히 앞뒤로는 꽤 유연한데 이게 이렇게 쑥 들어가기도 하니까. 근데 좌우 가동은 그다지. 무장도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볼 건 빔 라이플입니다. 색상도 그렇지만 상당히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의 빔 라이플입니다. 이 파란색 포인트가 정말 많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이런 얇은 형태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이뻐요. 라이플이 그런 느낌 들어요. 그리고 메가 입자포, 어깨 위쪽에 있는 장비를 앞으로 꺾어주면 이렇게 해서 어깨에 메가 입자포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팔뚝에도 이 중앙 부분이 메가 입자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가 입자포 발사 장면을 재현할 수 있죠. 그리고 특징이라면 이 팔뚝에 있는 거 사실 소형 쉴드입니다. 쉴드에서 메가 입자포도 쓸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빔사벨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빔 파츠도 딱 2개 들어있어서 이렇게 활용하세요 같은 느낌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구현된 모든 무장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판넬 미사일이 없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진짜 재현이 아예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라면은 여기 어깨 부분이 열려서, 그리고 스커트 아래쪽에서 판넬 미사일이 전개가 되는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개 기믹도 없고 스커트 내부에 디테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판넬 미사일 파츠도 없어요. 크시에는 전신 안 돼도 2개는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 스커트 내부도 원래는 여기에 이제 촘촘히 이제 판넬 미사일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어깨는 아예 전개 자체가 되지도 않고요. 자, 그럼 구성 및 기믹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페넬로페 본체와 그리고 스탠드, 그리고 이 분리할 때 사용하는 조인트 몇 개와 라이플 손 한 쌍, 스타일리시한 편손 한 쌍, 여분의 가슴 파츠도 하나가 남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이겁니다. 이거 가슴 가장 끝부분, 이거를 여분으로 하나 더 넣어줬어요. 그리고 여분의 뿔, 와 이건 좀 센스 있는 게 얘는 연질입니다. 안 부러져요.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거는 연질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하면 부러질 수 있는데 그걸 대비해서 그냥 연질 뿔도 넣어줬다는 건 상당히 센스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각종 스탠드 조인트들, 이쪽은 페넬로페가 사용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디세우스와 이제 페넬로페를 분리했을 때 각각 사용하는 조인트들입니다. 얘들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스탠드입니다. 와우, 이거 빼보면 와 장난 아닙니다. 이제 카토키 씨의 신규 일러스트와 함께 이렇게 굉장히 프린팅이 고급스럽게 되어 있어요. 보는 맛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로. 뭐 스탠드 자체는 기존에 보던 메탈 빌드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었던 뭐 그냥 스탠드 구조라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이 페넬로페의 오디세우스 분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뺄 수 있는 것들부터 먼저 스커트 그냥 쏙 빼주기만 하면 되고요. 안쪽에 조인트가 있는데 이건 그대로 접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발바닥 그냥 빨간색 파츠 떼기만 하면 돼요. 그냥 이거 딴 거 없어요. 이거 빼면 끝입니다. 그리고 종아리, 바깥쪽에 있는 옆에 있는 것부터 빼고 뒤쪽에 외장 자체를 같이 빼주면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하체 분리가 벌써 끝났죠? 다음은 상체입니다. 이 위에서 이 백조 머리가 탔던 부분 그대로 들어 올려주고 이 머리를 감싸고 있던 이 유닛도 빼주면 됩니다. 그냥 싹 빼면 돼요. 다음은 백팩을 제거할 차례입니다. 이 머리 뒤통수 라인부터 해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좀 힘을 살짝 줘야 돼요. 자, 이렇게 분리하고 그 다음 머리를 살짝 먼저 빼줄게요. 머리 빼는 게 편합니다. 머리 빼고 그대로 들어 올리면, 자 이제 이게 오디세우스의 소체입니다. 이대로 어깨 연장난 거 다시 넣어주기만 하면, 이렇게 랜딩 기어 같았던 것도 그대로 위로 다시 접어주면 됩니다. 머리까지 끼워준 다음
아까 보려고 했던 이 백팩 있죠? 이게 오디세우스의 백팩입니다. 이대로 다시 장착시켜주면은 이게 바로 오디세우스 건담입니다. 굉장히 왜소해졌죠? 그러면은 여기서 떼어낸 파츠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정체를 알 수 없었던 이상한 프레임이 있죠. 여기에 처음에 떼어냈었던 이 발 부분을 먼저 자, 이렇게 끼워준 다음 이 위에 이 종아리에서 떼어낸 부분들 자, 위에 하나 끼워주고 옆에 하나 끼워주고 이렇게 해서 고정시킵니다. 자, 종아리까지 끼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오, 화려하죠? 이 위에 백팩 이 조인트가 두 개나 있는데 이렇게 뒤쪽 조인트를 이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꼬리도 펼쳐주고요. 이 다음은 흉부 이쪽은 아까 뭐 처음 그대로 이렇게 메가 입자포만 앞으로 돌려서 이대로 백팩 부분과 결합을 해줍니다. 자, 거의 다 됐네요. 여기서는 원래 이 백조머리 같은 걸 끼워줘야 하는데 처음에 페넬로페 때 썼던 이게 아니라 자, 아까 정체를 알 수 없었던 작은 조인트를 씁니다. 꺾인 부분이 앞을 가게 해서 자, 이렇게 조인트를 끼워주고 그 위에 백조머리 따란 그리고 남은 스커트 갖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속이 휑하죠. 이렇게 프레임이 또 있는데 이 프레임을 스커트를 이렇게 한 대 모아주는 역할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 위쪽에 조인트가 숨어 있는데 요거 이렇게 세워서 방금 만들었던 거 뒤집어 보면은 이 백조머리에 사각형 조인트가 하나 보입니다. 여기에 방금 세운 조인트를 끼우세요. 다음 스탠드 조인트를 이 뒤쪽에 끼워주면 자, 이렇게 페넬로페 유닛의 완성입니다. 이제 오디세우스랑 같이 한번 볼까요? 짠! 이렇게 해서 오디세우스 건담과 페넬로페 유닛으로 분리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화려합니다. 이렇게 일단 기존의 페넬로페 합체 상태에서도 상당히 덩치가 있었으나 일단 오디세우스가 상당히 얇아지고 이 페넬로페 유닛이 엄청 커졌습니다. 이 오디세우스 자체만 놓고 보면 얼굴은 뭐 방금 봤었던 페넬로페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뭐 기본적으로는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유닛이 없어진 만큼 몸통이나 이런 데 내부를 보기가 좋아졌죠. 가슴 쪽에도 이렇게 마킹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데칼들이 붙게 되고요. 수많은 데칼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 몸통 앞쪽도 덕트의 디자인이라든가 이제 콕피트 해치 부분이나 이런 것도 깔끔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어깨 쪽에도 이렇게 데칼이 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쉴드 부분은 뭐 이건 바깥쪽에서도 합체해서도 보이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등 쪽에 스러스터가 드러나는 게 좀 독특합니다. 일단 분리할 때는 이걸 뺐다 꼈다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게 독특하죠. 그리고 스커트 뒤쪽 뭐 상당히 큼지막하고 앞에는 좀 작은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 스커트에도 다 일일이 이렇게 데칼이 붙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허벅지 잘 안 보였지만 잘 보이죠? 허벅지도 뭐 조형 깔끔하게 되어 있고 데칼 잘 붙어 있고 다리 마찬가지 데칼과 함께 원래 옆으로 나가던 이 발 부분도 이렇게 접히는 형태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아리 바깥쪽으로 난 덕트도 깔끔하고요. 뒷모습도 그렇고 발 전체가 하얀색이라는 게 좀 독특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뒤쪽에서 볼 때에도 데칼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페넬로페에서는 움직이기 힘들었었던 것 같은 게 이제 잘 움직이겠죠. 일단 목 부분 움직이는 거 확실하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볼 관절을 이용을 해서 크게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고개를 들고 숙이는 것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깨 부분 이게 앞뒤로 이제 볼 관절이 있기 때문에 크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프레임이 살짝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어깨 장갑은 위아래로 가동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팔을 옆으로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하도 커가지고 제대로 못 봤지만 컷이랑 비슷하게 팔뚝이 회전해줍니다. 그래서 이중 관절을 통해서 아주 크게 굽혀지는 팔꿈치도 확인할 수 있죠. 팔뚝은 회전시킨 상태에서도 안쪽으로 굽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허리 가동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페넬로페 고정 때문인지 몰라도 이 뒷부분에 구조물이 있어서 움직이려면은 아예 뒷부분이 걸려서 안 움직여요.
그래서 허리 관련돼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슴 가동도 살짝씩은 존재하나 역시 움직이나 마나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도 다리 가동은 참 괜찮은 게 앞으로 뻗는 게 상당 수준입니다.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뒤쪽 스커트 움직이지만 이 프레임이 좀 걸려요. 여기 참고하면서 다리를 뒤로 뻗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도 이중관절로 상당히 크게 움직이게 되어 있고, 움직일 때 이렇게 실린더 디테일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발목, 이게 발목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일단은 이중관절이다 보니까 발목이 앞뒤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갔을 땐 간섭이 굉장히 심합니다. 발목이 움직이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살짝 앞으로 빼주면 그래도 좀 많이 움직이는 편이에요. 간섭이 좀 덜해져서. 그리고 이 발바닥도 이렇게 크게 굽혀졌다 펴졌다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페넬로페 유닛, 이쪽은 미노프스키 크래프트 유닛이라고도 하죠. 페넬로페에서 떨어져 나오는 외장들이 전부 다 한데 뭉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커트, 가슴, 머리, 어깨, 그리고 다리 쪽과 백팩까지 한꺼번에 뭉쳐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이 뒤에서 봤을 때의 모습이 상당히 멋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 노란색의 화려한 디자인들, 그리고 이 종아리였던 부분은 이렇게 플랩이 가동하기 때문에 움직일 때 참고해서 액션 취하면 더 좋겠죠. 발바닥도 밑으로 들어가는 형태라서 이렇게 뼈대 하나로 이렇게 뭉칠 수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어깨 내부 구경 가능한 건 여전합니다. 멋있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로보톤 카 시그네처 페넬로페 리뷰를 해봤습니다. 와우, 역시 카 시그네처 퀄리티는 상당히 좋은데, 이 외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시는 정말 효과가 큽니다. 그렇지만 옵션 부분에서 약간 기믹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씩 아쉬움이 남는 그런 카 시그네처였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여러분 안녕! 바부시! 네, 여러분 페넬로페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확실히 덩치가 있고 전시하는 맛은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액션 잡는 재미도 있어요. 약간씩 아쉬운 부분들이 보여서 그렇죠. 또 외형적인 부분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외형은 10점 줄까 합니다. 마킹 플러스 버전이면서 투톤 도색이 새로 되어 있고, 데칼 다 붙어 있고, 도색도 상당히 깔끔한 편이어서 혹시 마감 불량만 아니라면,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상당히 좋은 물건입니다. 그리고 가동 특성 부분에서는 8점 줄까 합니다. 허리 부분 말고는 나머지는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허리가 회전 안 하는 건 뭐 어차피 장비가 무거우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아예 안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완전 고목나무는 아니니까 관절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무장에서는 7점. 아까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아이덴티티 하면 역시 판넬 미사일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판넬 미사일이 하나도 안 들어있다는 건 좀 가격대도 가격대인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구성 및 기믹에서 7점. 판넬 미사일 컨테이너 기믹 자체, 그리고 디테일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전 스커트 안쪽은 좀 해줄 줄 알았는데 없었어요. 그리고 어깨 부분 개방하는 것도 그렇고, 이 크시 때는 그래도 팔꿈치랑 무릎은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아쉬웠습니다. 상당히 아쉬웠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빠빠시!